한미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건 밝히지 않았는데요. 한미 간 통화 스와프나 대출, 보증 방식 전환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협상이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1차 미국 가서 실무 협상하고 트럼프하고 실무 협상을 끝내고 이재명이 가서 다시 이제 정상 양자 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사실 통화 수합 문제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얘기를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다 한다고 그래 놓고 당신들이 지금 통화 수합 얘기를 들고 나오니까 미국으로서도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우리가 안전망을 받을 거는 받아놓고 뭐 3,500억 불을 주든 6,000억 불을 주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1,500억 불, 그다음에 정부가 3,500억 불, 그 선불 내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LNG 1,000억 불 이래가지고 800조 가까이를 우리가 주는 상황인데 너무 안일하게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미국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통화수합, 무제한 통화수합 문제는 이게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어렵지만은 그거에 대한 일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3,500억 불을 좀 나눠서 예를 들어 1,500억 불, 1,000억 불, 1,000억 불 이런 식으로 시기를 나눠서 지불하는 방법이 있든지, 안 그러면은 지금 말대로 뭐 달러 펀드 예를 들어서 그 은행 보증 형태로 일부 하고 일부 주는 방법, 뭐 대강 세 가지 방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가장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통화사업을 통해서 우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밖에 안 되는데 3,500억 불을 주면은 우리의 외환에 제2IMF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화수합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가깝지 않겠는가, 그 협상 테이블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조현 장관이 전액 직접 투자 시 외환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한계에 명확히 선을 그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좌파들에서 특히 반미주의자들이 그 틈새를 지금 파고 들죠. 미국의 동맹 관계를 지금 흔들려고 하는데, 뭐 지금 뭐 관세 협상 문제는 오래 갈 것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 어느 정도 이달 말 정도 되면 대강 정리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한미 동맹 부분에서는 좌파들이 특히 반미주의자들이 흔들려고 해도 미군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북한이 화성 20형 이제 ICBM을 선보였잖아요. 이제 곧 실험 발사를 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의 대북 전략이 핵을 보유국으로, 북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그걸 테이블로 올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한국 정부가, 이재명이라는 정부는 그걸 반대하지 않아요. 그걸 옛날에 그 핵 관련해서 노무현 때부터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핵을 하면은 통일되면 우리 거가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 북한은 이미 이제 한국하고 통일 문제 거론하지 않는다. 양국가로서 완전히 분리를 하는데 북한의 핵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재래 무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이재명 정권 시기에 미국을 이용해서, 트럼프는 또 다른 생각이 있죠. 북한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북한 핵을 보유를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이재명 정권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문제만큼은 북한 핵 보유의 상황만큼은 끝까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좀 짚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방문하되 에이펙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일정 조정, 이제 한미 정상회담 및 관세 협상 구도에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에이펙이 경주에서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트럼프하고 이재명 양자 회담 얘기가 없어요. 양국 정상회담 얘기가 아직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상황인가?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이 열리고 에이펙 주최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오겠다고 하는데 주로 일본에 묵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트럼프 이 회담 자체에 아직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은 아직까지 트럼프로 봐서는 이재명에 대한 그 인식이 썩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한국에 가면 당연히 한국 대통령을 만날 거다 이래 보는데 이 상황이요. 이재명은 안 만나고 만약에 김정은을 판문점 가서 만난다.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에이펙을 통해서 한국만 들러리 되는 상황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주최국인 한국에 오는데 트럼프 이재명의 회담 소식이 아직 없다는 것은 그만큼 속내가 좀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 눈은 점점 더 냉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에서 균형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